내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청중 없이 1시간 반 동안 맞대결하는 방식입니다.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댕기열 환자가 급증해 주민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DC는 건강주의보를 발령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가디나에서 캘리포니아주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폭죽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75톤 이상의 불법 폭죽을 압수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넘겼던 최혜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가져왔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과 통화한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내일 저녁 6시에 진행됩니다. 청중 없이 1시간 반 동안 맞대결하는 방식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토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열릴 애틀란타 CNN 스튜디오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간 맞대결로 청중 없이 진행됩니다. 상대방 말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발언 순서 외에는 마이크가 꺼집니다. 미리 작성한 원고 없이 펜과 메모장, 물 한 병만 허용됩니다. 우리 시간 내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생방송되는데 미 동부 기준 밤 9시 황금 시간대여서 양측 모두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됩니다. 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9월 사전투표 전 토론을 위해 시기를 당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측근들과 모의 토론을 하며 결전에 대비했습니다. 바이든 측은 토론 당일 1,600개 행사와 함께 새로운 선거 광고를 틀 예정입니다. 재판에 묶여 시간이 없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로 토론 연습을 대신했습니다. Should I be tough and nasty and just say you're the worst president in history? Or should I be nice and calm and let him speak? 또 모의 토론 대신 플로리다 자택에서 측근들과 토론 대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바이든은 성추문 입막음돈 유죄 판결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인격 문제를, 트럼프는 바이든의 약점인 인플레이션 등 경제와 국경 문제를 집중 공략할 걸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국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 분석 결과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이 46% 동률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AP조사에선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이번 토론이 대선에 중요하다고 말해 토론 결과가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을 앞두고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전 양상은 지난 20여 년간 대선 직전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조사한 전국 여론조사의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가 46%로 동률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서 뒤져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추격을 시작한 건 지난 3월 대선 후보 지명 확정 후였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격차를 더 줄였습니다. 그러나 경합주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네바다 등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에서 5%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6개 핵심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위기에 더 잘 대처할 후보를 물었더니 10% 더 많은 응답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 이산 가족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가결되고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니퍼 웩스턴 의원과 미셸 박스틸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이 미 하원에서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댕기열 환자가 급증해 주민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건강주의보를 발령하고 댕기열 바이러스로 인한 발병 건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올해 전반기 6개월 동안 전국에서 2,241건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498건은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했고 745명은 최근까지 그곳을 여행한 미국 관광객들이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댕기열 감염률이 사상 최다 규모로 증가했고 여러 나라에서 평년보다 훨씬 높은 감염자 수를 보고했습니다. 댕기열 감염자의 공통적인 증상은 고열과 메스꺼움, 구토와 발진, 두통 등입니다. 댕기열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아직 승인된 제품이 없으며 발생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압수된 합성마약 펜타닐의 숫자가 700만 정을 넘어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실은 오늘 올해 1월부터 국경과 항만 등에서 압수된 펜타닐 알약 규모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만 무려 117만여 개의 알약과 1,000파운드에 가까운 펜타닐 분말을 주 방위군 마약 단속팀이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불법 펜타닐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밀수 단속 작전에 투입하는 켈가드 소속 병력도 2배 이상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도 이번 달 펜타닐과 코카인,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등을 밀수하는 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등 마약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남가주 가디나시의 한 창고에서 무려 75톤 규모의 불법 폭죽이 발견됐습니다. 가디나 경찰국 특별수사팀은 지난 금요일 버몬트와 170가 부근 한 상업용 창고에 출동해 다량의 불법 폭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십 개 상자에 들어있던 불법 폭죽 75톤, 시가 700만에서 1,000만 달러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폭발물 소지와 무기법 위반 혐의로 40대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등 남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 2021년 32톤 불법 폭죽 압수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압수된 폭죽을 실어 나르기 위해 여러 대의 트럭과 지게차까지 동원됐습니다. 가디나 경찰은 이번 수사가 포괄적 불꽃놀이 단속의 일부였다며 불법 폭죽 단속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직원을 사칭해 강도 행각을 벌여온 10대 2명이 증오범죄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은 오늘 루마니아 국적의 20살 로센티 바세아누와 19살 바실레 알렉산드루를 2급 강도 11건과 함께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ICE를 가장해 히스패닉 이민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협박하고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용의자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증오 범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조사 결과 두 용의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2주에 걸쳐 11건의 강도짓을 벌였습니다. 한편 두 용의자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랭커스트에서 2시간 만에 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저녁 7시 30분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약 1시간 뒤 시에라 하이웨이 인근에서 또 다른 남성 1명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어 같은 날 밤 9시 30분 이스트 애비뉴 선상 쉐브론 주유소 근처에서도 남성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앞선 총격 사건들의 자세한 정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미국 내 15개 주의 마켓에서 판매된 훈제 연어 제품이 전격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토스트 크기의 훈제 노르웨이 연어 슬라이스 제품으로 제품에 표기된 랏 번호 412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푼펜 시푸드사는 정기 제품 점검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자발적인 리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조지아와 일리노이 그리고 미시간과 텍사스주 등 15개 주에 위치한 크로거와 페일리스 마켓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품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가볍게는 발열과 근육통, 그리고 설사 등에 그치지만 더 심한 증상으로는 두통과 경련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최해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가져왔던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과 통화한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같은 날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해병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지 1시간여 뒤인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30분,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8분 45초간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첩 완료 직후인 이날 낮 12시 7분부터 57분까지 3차례에 걸쳐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했는데 뒤이어 차관과도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과 신 전 차관 통화가 끝나고 10여 분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 전 차관이 이후 오후 3시 40분쯤에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 36초간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각은 국방부 검찰단이 최해병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입니다. 이날 국방부 장 차관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국가안보실이 기록 회수 실무를 담당한 유재은 관리관과 직접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기록 회수가 진행되던 오후 4시 59분쯤 0280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유 관리관에게 전화한 걸로 확인됐는데 SBS 취재 결과 이 번호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보좌관실 번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 안보실장 보좌관실입니다. 여기 지금 전화하신 데가. 지난주 국회 청문회에서 신 전 차관은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는 기록 회수에 관한 거였다고 말했다가 다시 주워 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기록 이첩 당일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과 최해병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아이가 폭행에 가까운 체벌을 받았다며 아이의 부모가 고소한 겁니다.
손 감독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게 지도한 걸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소원축구 아카데미입니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유소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훈련 기관인데 지난 3월 손 감독과 아카데미 코치 2명 등 3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소속 유소년 선수인 A군의 부모가 지난 3월 전주훈련 중에 코치가 아이의 허벅지 부위를 봉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한 겁니다. 또 다른 코치에겐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이 썼다는 메모에는 꿀밤 4번, 발엉덩이 6번 등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군의 부모 측은 특히 손흥정 감독의 지속적인 욕설이 고소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손 감독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 감독 측과 고소인 측 사이에 일부 엇갈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손 감독은 고소인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고소인 측은 손 감독의 사과 없이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부모 측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원뉴스 모재성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며 이 자리에서도 충돌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국회 복지위가 주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야당 의원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질타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4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정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증언 아니에요. 왜냐? 이게 총선 전에 나왔고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증원 규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신이 결정했다며 백지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 그래서 2,000명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진료 거부나 집단 휴진 등 의협의 대처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십니까?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국민 사과 의향을 묻자 의료대란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정부가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탄압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청문회도 의사단체와 정부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군부 세력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대통령 궁 앞에 집결한 상황입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철군을 명령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대통령궁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군 장갑차도 도심 한가운데에 배치돼 있습니다. 볼리비아 군부 세력이 현지 시간 26일 수도 라파스 무리오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무리오 광장 앞에는 대통령궁과 국회, 대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규정에서 벗어난 군대 배치가 이뤄졌다며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도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알렸습니다. Quiero denunciar ante el pueblo boliviano y la comunidad internacional un intento de golpe de Estado aquí en el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볼리비아 군의 집결은 안 호세 수니가 장군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순니가 장군이 오는 2025년 대통령 선거에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입후보하는 것에 반대하며 군대를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공동체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카스트로 온드라스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상황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쿠데타를 규탄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지난 2019년 대선 직후 정권 교체 과정에서도 쿠데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집권한 보수 성향의 자니네 아녟스 임시 대통령은 이후 쿠데타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케냐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문제가 된 세금 인상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루토 케냐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의회를 통과한 세금 인상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유혈 사태를 부른 법안은 철회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The country witnessed widespread expression of dissatisfaction with the bill as passed, regrettably resulting in the loss of life. 이에 따라 27억 달러, 우리 돈 3조 7천억 원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담은 재정법안은 의회에서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최종 폐기됩니다. 케냐 당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추가 차관을 받기 위해 과중한 부채를 감축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케냐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전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도 나이로비에선 경찰이 의회 난입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면서 2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케냐 인권위원회는 케냐 전역에서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케냐 의사협회는 나이로비에서만 최소 23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루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망자가 6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ve had other significant influx of patients particularly from fire-related disasters. 법안 폐기를 주장해온 시위대는 당국의 법안 철회 의사표명에도 희생자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오늘 전국적인 평화행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지인을 후라이팬으로 가격한 혐의로 벌금과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제74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식이 플루튼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제향군인의 미 서부지회, 미 남서부지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기념식에서 미국 참전용사에게 한국 정부에게 전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가 미주 아시아나 기업 우대 프로그램 회원들을 위한 경품 추천과 기내 면세품 특별 할인 쿠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7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샘소나이 캐리어, 정관장 에브리타임 등 푸짐한 선물이 제공되며 기내에서 면세품 구입 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지인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주 사라토가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4월 22일 해프문 지역에서 김모 씨가 지인을 프라이팬으로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했으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직접 찾아가 망치로 폭행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셰리프국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강모 씨가 지난 23일 새벽 2시쯤 플로리다주 퍼난디나 비치의 한 주택에 침입해 남성 한 명을 망치로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가상 판타지 온라인 게임인 아크에이지에서 피해자와 논쟁을 벌인 후 비행기를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이졸트 유리커피 머그컵 58만 개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프로덕트의 조이졸트 드렁크웨어 글라스 커피 머그가 뜨거운 액체를 담을 때 유리잔 바닥이 파손되면서 화상이나 부상을 당할 수 있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더니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듯합니다.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의 한 식당입니다. 야외 자리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한 손에 웬 종이를 들고 보여주면서 음식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요. 당황한 손님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여성은 이내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차린 분 있으실까요? 이 여성의 목적은 사실 음식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로 손님의 시선을 차단한 뒤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챙겨간 건데요. 손님들은 여성이 사라진 뒤 1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도난 사실을 깨달았고 뒤늦게 식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스마트폰을 되찾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비옷과 마스크로 무장한 남성들이 밧줄을 들고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사실 이 남성들은 강도입니다.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훔쳐가려고 나선 건데요. 밧줄로 기기와 차량에 묶은 뒤 힘차게 벽에서 뜯어냈고 자동 입출 금기를 통째로 들고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으로 돈과 기기는 다시 회수했다는데요. 용의자들은 아직 도주 중이라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개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덩치가 웬만한 송아지만 하네요. 케빈이라는 이름의 이 개는 올해 3살인 수컨 그레이트 데인종인데요. 발에서 어깨까지 길이가 97cm로 지난 13일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개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뒷발로 섰을 때는 무려 213cm에 달했는데요. 최근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하늘로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케빈을 기르던 가족들은 케빈이 덩치는 컸어도 온순하고 다정한 최고의 반려견이었다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애견협회에 따르면 케빈과 같은 그레이트 데인 종의 평균 수명은 8년에서 10년 정도로 작은 개에 비해 짧은 편이라고 하네요. 무게 400톤에 달하는 건물이 바닥에 바퀴를 달고 통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00년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 아파트 건물인데요. 낡고 오래됐지만 보존 가치를 생각해 철거 대신 이렇게 특수 이사 작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동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도 전선과 가로수 때문에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비용 또한 우리 돈으로 6억 원 정도 예상된다는데요. 확실히 아무나 쉽게 엄두 못 낼 통 큰 이사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